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얼마 전에 281번째 영상 환우님들이 고기를 현명하게 잘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동물성 단백질 이왕이면 잘 섭취하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본 내용 중에서 식사에서 고지방식이 암세포를 키운다라는 이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서요.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베크만 첨단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고지방식이 신체 염증과 암 발병에 깊이 관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험의 내용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쥐를 모델로 한 실험이었고요. 암컷 쥐를 고지방과 저지방, 식이그룹으로 나누어서 12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저지방 그룹에서는 10%, 고지방 그룹에서는 60%의 지방 식이를 제공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쥐에서 암을 일으키는 산화질소가 증가했고 또 저지방 식이 그룹보다 60% 이상 몸무게가 더 나갔고요. 종양 또한 저지방 그룹보다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식생활이 중요하며 식생활에서 고지방 식이를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식탁은 혹시 어떠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가리지 말고 다 먹으랬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하는 마음으로 과도한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가리지 않고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지방은 안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피하고요. 채소만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사실 두 가지 방법 모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식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사법도 좋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지방은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1g당 9kcal를 발생시키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많이 쓰고 온 날은 힘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찾기도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적당한 뱃살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지방은 뼈나 세포 전체를 둘러싸면서 체온도 유지하고 세포막을 형성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방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지방 자체는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고지방 섭취가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어떤 지방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 정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지방인 만큼 아예 끊는 식단의 방법보단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지방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명한 지방 섭취를 위해서 지방의 종류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네, 지방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 세 가지로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착한 지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부터 살펴볼게요. 자,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액 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건망증, 또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을 착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즉 오메가369가 있는데 지금은 오메가3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인의 오메가3 섭취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비만학회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00명 대상 체내 오메가3 지방산 수준을 나타내는 오메가3 인덱스 결과를 보면 1일 1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식약처 권장량 2g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가 경직되고 염증이 또 생기기가 쉽고요. 반면에 오메가3의 긍정적인 역할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고혈압을 완화하고 등등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아무래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음식으로는 꽁치, 고등어,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와 같은 견과류도 있고요. 아니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 또 아보카도류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 6, 9의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은요, 나쁜 지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을 뜻하는데요. 삼겹살 구워 드시고 나서 상온에 두면 하얗게 기름이 굳잖아요. 그래서 육류의 지방이나 버터, 치즈, 마요네즈, 또 가공기름, 라면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지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포화지방은 인체 피하지방층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적당량의 이 피하지방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합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가장 피해야 할 지방, 트랜스 지방도 살펴볼까요? 이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화학적으로 고체로 가공한 지방인데요. 불포화 지방에 속하지만 포화 지방보다 인체에는 더욱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속으로 들어오면 불포화 지방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아서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은 마가린, 케이크, 도넛, 튀김, 그리고 팝콘, 비스킷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똑똑해진 소비자는 트랜스 지방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포장지에 기재된 트랜스 지방의 함유량을 체크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포장지에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g으로 적혀 있다고 해도 사실 실제 0g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내 영양정보 표시 기준에 따르면 1회 제공량의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적은 식품이라도 여러 개 먹게 되면 세계보건기구 하루 섭취 허용량인 2.2g을 쉽게 넘길 수 있겠죠. 결국 지방도 자연의 지방이 가장 좋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방의 범위가 참 넓죠. 앞서 말씀드린 쥐실험 연구에서도 특히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가공식이 특정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가공식은 원재료에 화학물질,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 등이 추가된 식품을 말하죠.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실 때에는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은 피하고 자연의 지방,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 육류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붉은색 육류는 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지만 불포화 지방산인 등푸른 생선, 견과류의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요리하실 때에는 마가린이나 버터보다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처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일도 등급과 발연점을 따져보고 쓰셔야 하거든요. 오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예전 오일 영상을 댓글 맨 위쪽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역시나 건강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시기는 피하고 영양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입맛이 점점 떨어지는 계절인 만큼 면역을 위해 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